수학을 왜 배워야 하죠? 이건 질문이 아닌 비명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이유로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 문제가 수학 실력과는 거리가 먼 그런 문항들이었기 때문이죠. 짧은 시간 내에 출제자의 입맛에 맞는 풀이를 누가 먼저 제시하느냐, 이런 걸 측정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수학답게 정상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여기 제시된 이 글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공부해 봅시다. 우선 문장을 읽어볼까요? 처리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먼저 물건들을 분류해야 한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적은 양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 간혹 처리 과정의 실수로 큰 대가를 지불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몇 개만 조작하면 간단히 끝낼 수 있다. 끝나고 나면 다시 물건들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다시 사용한 후에 전체 절차를 또 반복해야 한다. 귀찮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 도대체 뭘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힌트 하나를 드리죠. 세탁기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처리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먼저 물건들을 분류해야 한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적은 양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 간혹 처리 과정의 실수로 큰 대가를 지불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몇 개만 조작하면 간단히 끝낼 수 있다. 끝나고 나면 다시 물건들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다시 사용한 후에 전체 절차를 또 반복해야 한다. 귀찮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 어떻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세탁기라는 단 세 글자만 추가했을 뿐인데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실 이 글은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브랜스포드하고 존슨이라는 이 두 과학자가, 심리학자가 배경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행한 하나의 실험에서 제시했는데 이걸 제가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배경 지식이란 새로운 지식을 이해할 때 토대가 되는 경험과 그 전에 쌓아놓은 지식을 말합니다. 물론 이 글의 배경 지식, 세탁기입니다. 세탁기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뭘 말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유? 그렇습니다. 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세탁기와 관련 지을 만한 어떠한 건덕지도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만큼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를 직접 체험하며 실감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학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수학 공부가 어려운 이유, 그래서 수학을 왜 배워야 하죠? 이런 비명을 지르는 이유, 지금 말씀드린 배경 지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요약해서 알려드리죠.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아이들의 배경 지식과 연계해서 학습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모두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공식이 교과서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당식이라는 제목의 단원이 등장하고 이렇게 곱셈 공식을 제시한 후에 느닷없이 이 식들의 좌변과 우변을 바꿔놓은 것, 이게 인수분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혹시 이것들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잘 기억하기 어렵겠죠. 아마도 앞에서 세탁기인 줄도 모른 채 이 문장을 읽었을 때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무척이나 답답했을 겁니다. 곱셈 공식에서 왜 좌변과 우변을 바꿔야 하는지, 또 인수라는 용어는 약수라는 용어와 비슷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약수분해라고 하지 않고 인수분해라고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걸 도대체 어디에 써먹는지,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등등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나 문제집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문제풀이들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난감하기 짝이 없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암기할 수밖에 없었죠. 세탁기에 대한 글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냥 앞에 제시된 글 암기해야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건요, 수학도 아닙니다. 공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그래야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하는 진짜 수학 공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앞에 제시된 글에서 세탁기라는 단어와 같은 인수분해 공식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배경 지식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두 자릿수의 곱셈이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43 곱하기 26이라는 두 자리 곱셈, 이걸 보세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법 배웠죠? 곱셈의 답을 구하는 계산만 했다면 그건 배경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 곱셈 과정에 들어있는 수학적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43과 26이라는 두 자릿수를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이어서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답을 얻는 과정,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그냥 따르는 게 아니죠. 두 자릿수의 십진법 표기, 그리고 곱셈의 분배 법칙,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중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갑니다. 이 십진법 표기에서 10을 x라는 기호로 나타내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바로 이런 식이 됩니다. 이제 숫자도 문자 A, B, C 로 바꿉시다. 그러면 이런 곱셈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곱셈 공식에 대한 배경 지식 알고 보았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두 자릿수 곱셈이었다는 사실, 이제 이해하시죠? 인수분해 공식을 볼까요? 인수분해라는 용어의 배경 지식, 그것도 초등학교 곱셈과 나눗셈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2 나누기 4, 3으로 딱 떨어지죠. 나머지가 0이니까 이렇게 나눗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우리는 3을 12의 약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나눗셈을요, 이런 식으로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를 두고 3은 12의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수라는 용어는 나눗셈식, 인수라는 용어는 곱셈식에서 사용된다는 것, 이렇게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인수분해라는 용어 모두 알고 있죠. 인수가 모두 소수인 곱셈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 왜 하죠? 이 공식들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까지 쭉 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죠. 물론 여러분의 요청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학 공부는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토대로 차례차례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만 합니다. 마치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보여주는 수준 높은 축구 경기에서의 빌드업 과정과 같다고 전에 이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수학적 지식을 공부하게 하려면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단서를 주거나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는요, 이를 제공하기는커녕 모두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이 단절되어 있고 고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 공부에서 비명을 지르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또 지난 70년 동안 왜 이걸 전혀 개선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내막을 뻔히 알고 있는 제가 이렇게 하면 수학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떠드는 거리의 약장수, 또는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처럼 나서려고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수학교육과정과 수학교과서를 포함해서 시중의 모든 수학책들이 배경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밝혀보겠습니다. 굿데이.